자, 이어서 경기도당 10만 전사 출정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국민의당 원내대표이신 주승용 원내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축사를 짧게 하라고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앞에 다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전남 여수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전라도 말로 진짜로 겁나게 많이 오셨습니다. 호랑이가 없을 때는 토끼가 왕이라고 박지원 대표님이 없으니까 저한테 마이크가 제일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박주원 경기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52개 지역위원장님들께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치 국민의당 대선 출정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전 대표님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이 세 분이 선의의 경쟁,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적 관심과 흥행을 높여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에서 앞장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오늘 경기도에 10만 전사 출정식 하니까 저는 떠오르는 것이 이울곡 선생님의 10만 양병설이 떠올랐습니다.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국가 대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경기도의 10만 전사가 앞장서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제가 제안해서 야사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황교안 권한대행은 무조건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검은 수사할 물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의 조사인데 대통령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특검을 종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검은 30일 연장돼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거부하면 부당하다 해서 권한대행은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박주원 위원장님과 52개 경기도 지역위원장들이 앞장서서 경기도에서부터 녹색 돌풍, 국민의당 돌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짐합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승용 원내대표님의 축사였습니다. 역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밖에도 좋은 말씀 해주실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일일이 축사를 모두 부탁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단상에 계신 이분들은 국민의당 지도부, 대선 주자님,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의 위원장님들이십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전장에 나가 온몸을 불사를 우리의 수장들이시죠. 오늘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아주는 뜻에서 만세 삼창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이크를 드신 분께서 만세를 하시면 이어서 화답을 만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세 선창에는 김영환 대선기획단장님과 문병호 국가대개혁위원장님 그리고 김삼화 사무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벚꽃이 피면 자, 우리 당원 동지 벚꽃이 여러분께서는 피면 잠시만요. 제가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멋진 무대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모두 벚꽃이 피면 일어나셔서 같이 손을 국민의당이- 맞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대 위의 지도부께서도 손을 맞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환 대선기획단장님이 먼저 선창으로 만세를 국민의당이 해주시겠습니다. 승리합니다. 국민의당 만세하면 만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당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선 승리 만세!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자님들께서 지금 더 좋은 화면을 원하고 계셔서요. 이 앞줄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일어나서 만세 삼창 리바이벌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줄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뒤에 우리 기자님들의 카메라에 조금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카메라에 잡힐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만세 삼창 리바이벌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단상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객석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이제 국민의당 지도부 분들과 각 지역 위원장님들께서 객석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남은 순서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박주원 경기도당 위원장님으로부터 경기도당의 비전과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당 박주원 위원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박주원 인사드립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은 군중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내 곁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지도자이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모두 악수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저의 인사말을 대신하겠습니다. 공평하게 좌우측 한 번씩 하면서 좌측 분들과는 악수를 하시면서 국민의당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고, 우측 분들과는 와 하는 함성을 한번 질러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좌측 분들과 인사, 우측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함성의 소리가 적습니다. 좌측 분들과 인사,
우측 분들과 인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주승용 대표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인사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고, 앞으로 2017년 대선 승리와 2018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다짐하며 여러분과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사드, 경제 불황 등 화면처럼 먹구름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꼴이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촛불 집회에서 국민과 함께 외쳤던 이게 나라다라는 질문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대선을 통한 정치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개혁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국민에게 이게 나라다라고 답을 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유전자를 깨워봅시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국민의당이 만드는 참 좋은 나라, 이런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은 청년들에게 젊은 열정이 있고 꿈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희망의 대한민국 국민의당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체인지 2017 국민의 시대를 열기 위한 그 길 위에 국민의 희망 안철수, 천정배, 손학규 이 세 분의 대선 후보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 위에 동반자는 바로 국민의당 경기도당입니다. 경기도당이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당은 이 뜨거운 엔진에 시동을 걸며 경기도당 10만 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배가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우리 당의 씨앗이 된 젊은 청년 동지들이 당원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입당 원서를 우리 지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젊은 청년들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와 뜨거운 함성 질러주십시오. 하나 더하기, 책상 앞에 앉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둘 더하기, 먼저 찾아가서 묻고 듣겠습니다. 셋 더하기, 현장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국민이 국민의 당을 만듭니다. 피플 메이크 피플스 파리, 경기도당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국민의당 당원은 2만 명 정도입니다. 경기도 유권자 수의 0.2%에 불과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경기도민의 1%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10만 당원 만들기는 곧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만 당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기도당은 1+2, 2+3, 즉 1, 2, 3 당원 배가 운동을 통하여 1300만 경기도민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경기도당의 1, 2, 3 전략은 1.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당 사상 최초로 25시 열린 정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이심전심, 법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사람인변에 갈 것자, 삼수변에 갈 것자입니다.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법이라고 말합니다.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것과 같은 교과서적인 법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함께 하는 법, 함께 가는 법, 위드로 포럼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법이 아니라,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3. 신삼거리 경기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농촌 기반의 6차 융복합 산업혁명이 결합된 일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한 경기도의 신삼거리 경기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신삼거리 경기 시대는 신삼거리 경제 시대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당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60개 지역위원회의 마이크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SNS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체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고 경기도당 31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위원회의 위원장들과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고충을 나누고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현황과 정보를 분석하여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신삼거리 경제가 활짝 꽃피도록 도모하겠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나누느냐? 화면과 같이 각 지역위원회를 대표하여 예컨대 이환봉 지역위원장이 이끄는 군포시 갑 지역위원회의 활동과 부자연 지역위원장이 이끄는 안산 단원을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이러한 형태로 구성하여 60개 전 지역위원장이 하나 되어 함께하는 위드로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국민의당과 함께하는 경기도당 스페셜 에이전트 4분만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이승호 단장이 이끄는 대선기획단 이승호 단장님, 정필재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대개혁위원회 정필재 위원장님, 여성 발대식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선을 주도할 김필래 위원장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우리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인재영입위원회 김수덕 위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분들과 함께 대선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철수 대표님, 천정배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우성 시인의 그는이라는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가 되어주십시오. 그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조용히 나의 창문을 두드리다 돌아간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때 묵묵히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내가 내 더러운 운명의 길가에 서성대다가 드디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는 가만히 내 곁에 누워 나의 죽음이 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나의 죽음을 씻어주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촛불을 끄고 돌아가 버렸을 때 그는 고요히 바다가 되어 나를 씻어준 사람이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기다리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전에 이미 나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하되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여러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정호승 시인의 그가 되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경기도당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당 박주원 위원장님과 네 분의 스페셜 위원장님들께 뜨거운 환호와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주원 위원장님의 원대한 포부를 들어보니까요, 이 대선 승리의 주역은 우리 경기도당이 되지 않을까 확신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경기도당 당원들께서 이렇게나 많이 모인 성대한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당의 잠룡들을 모시고 대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네. 이제 기다리시던 시간이 왔어요. 대선 주자들과의 대화는 정용환님과 국민의당 당원이자 개그맨이신 서인성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진행자 두 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선 주자 토크쇼는 아닙니다. 진솔한 대화의 사회를 맡은 정용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그맨 서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의당 당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국민의당 당원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 번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심은 전심이라고 오늘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민심은 국민의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이 당원들이 모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크고 작은 행사를 좀 이렇게 사회를 좀 봤는데요. 당원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본 건 정말 이게 세 분들의 주자분들의 인지도와 그다음에 우리 박주원 위원장님의 인기가 그만큼 우리 경기도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지원 경기도당 위원장님께서는 안산시장님 시절에 요 앞에 그 와 스타디움 있죠. 네, 와 스타디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보 안산. 브라보 안산. 네, 이걸 만드신 분입니다. 어유 대단하신 분이죠. 네. 오늘 그 10만 전사 출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기도당 당원이 2만 당원이신데 10만 전사 10만 당원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분당 5분만 모셔오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네. 자, 그럼 국민의당 대선 주자 세 분을 모시고 토크쇼를 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당원분들께서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많은 것을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그 녹색 용지 있죠. 거기에 메모를 하셔서 비행기로 접어서 대선 주자분들께 날리는 높이 날자 비행기라는 퍼포먼스를 할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질문은 총 3가지죠? 네, 3가지. 네네. 거기까지 좀 해주시죠. 자, 그럼 다 잡으셨습니까? 세 분의 대선 후보들을 모시고 이제 하나씩 질문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희망 안철수 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활력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계속해서 국민의당의 대들보십니다. 전정배 전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세 분에게 큰 박수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죠. 네, 함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목소리가 정말 큽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통 질문입니다.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대선 주자만들의 병법이 있으신지, 있다면 과연 무엇인지. 두 번째로 개인 질문인데요. 개인 질문은 아까 이제 나눠드린 그 녹색의 메모지에 비행기로 딱 날리셔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세 분의 대선 주자들에게 듣는 나는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강연 시간 한 5분에서 7분 정도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님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저녁에 JTBC 보도로 박근혜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12월 초까지 생각해 보시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9대 대통령감을 찾은 것이 아니라 분노와 불안을 대변해 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시장님 지지율이 급등했던 겁니다. 그런데 또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고 지금은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대변해 줄 사람보다 과거 청산의 기준으로 모든 후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시장님 지지율이 폭락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이 없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미래를 누가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기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부터가 진정한 대선 주자들 지지율 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제대로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총선 승리해서 온 나라를 바꿨습니다. 우리가 기득권 양당 체제 깨고 여소야대 만들고 박근혜 게이트 세상에 드러나게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당이 바꾼 정치 지형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하게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렇지만 책임지고 인내했던 그것도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 모습들 제대로 여기 계신 분들 정말 10만 전사, 100만 전사가 알리시면 반드시 저는 지지율 급등하고 대선 승리 확실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천정배 전 대표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정배 전 대표님, 우리 국민의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넉 달째 광장을 가득 메운 이 국민들, 촛불 시민들, 5천만 국민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기득권자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면 저는 자동적으로 지지율도 오르고 대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국가 대개혁을, 그 개혁의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추진해 가야 합니다. 지금 아까 주성영 원내대표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지금도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세월호 분향소에 가서 분향도 하고 유족들도 만났습니다만은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법안들, 개혁 법안들을 당장 처리하는데 앞장서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개혁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돼도 심각한 여소야대 국회가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당은 이제 이찬열 의원님 오셔서 39석의 의석을 가지게 됐습니다. 집권을 하더라도 이 39석의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개혁을 해낼 수 있을지 이 점에 관해서 우리가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개혁 연정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우리 39명이 앞장서고 많은 개혁을 바라는 정당, 세력들을 다 함께 모여서 강력한 개혁 대오를 형성해야 합니다. 과반수로도 부족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80명의 국회의원들의 대오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연정 우리가 꼭 앞장서서 당 논의하고 그걸 우리 당의 입장으로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열심히 추진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의 이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났나요? 네. 한 가지만 더 붙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광주의 국회의원입니다. 호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의 맨 앞장서온 지역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민의당을 있게 해준 국민의당의 텃밭 중에 텃밭입니다. 이 호남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개혁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동안 낙후된 호남, 소외된 호남을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내 비전, 지역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비전과 정책, 이것도 우리가 더 확실히 만들어서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이 짧아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학규 전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한 80일, 90일 정도 남았겠죠.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치가 한 10년 변화가 전광석화같이 일어날 겁니다. 지난 한 달간 보세요. 반기문 씨가 들어와서 최고의 지지율을 쭉 한 2년 동안 유지했다가 그냥 폭삭 망했죠. 이재명 씨가 확 올라갔다 또 떨어졌죠. 반기문 씨 물러나니까 안희정 씨가 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까지는 촛불 탄핵 정국에서 과거 청산, 박근혜 퇴진, 박근혜 탄핵, 여기에 모든 것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이 득세를 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3월 9일이 되건 10일이 되건 13일이 되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박근혜 끌어내려라, 박근혜 퇴진해라 이런 얘기는 더 나올 거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나라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누가 이 나라를 개혁할 것인가? 누가 좀 계세요. 누가 이 개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대통령의 특권을 철폐하고 국민주권의 나라로 개혁을 할 것인가? 지금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이끌 것인가? 그것을 해낼 정당이 누구인가? 또 그런 경험을 갖고 있고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어느 당에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6, 70일, 7, 80일 동안 아주 급격하게 민심이 변화할 것이다. 거기에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공통적인 이제 질문이 끝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싶고 묻고 싶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녹색 메모지에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비행기로 접어서 저에게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비행기를 힘껏 저를 향해서 아직 저를 향해서 날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경기도당이 대통령을 만든다. 하나, 둘, 셋! 날려주세요. 원래 식사들 하셨어요? 이걸로 적으신 분 누구예요? 이걸로. 자, 세 장이 손에 왔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세 장의 비행기를 골랐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 안보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정남 암살과 사드 배치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님께서는 자강 안보를 주장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강 안보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게 자강 안보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산 비리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걸 뒤에서 빼먹으면 그게 뭡니까? 방산비리 손대는, 제가 약간 말이 험해지려고 합니다. 방산비리 손대는 놈은 사회에 절대로 다시 복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첨단 국방입니다. 이제 해군력, 공군력 키워야 합니다. 첨단 무기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국방연구에 좀 더 많은 예산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전체 예산 중에서, 전체 연구개발 예산 중에서 20%는 국방연구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 증액해야 합니다. 지금
GDP 2.4% 정도인데 이제 현실화시키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려서 GDP 3% 목표로 해야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다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군인들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군에 보냈을 때 부모님들 걱정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인들의 인권 문제, 군인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군인들의 자기개발, 이쪽에 많은 투자를 해서 군 생활이, 군 복무가 우리 국방력도 강화하면서 그 개인이 정말 보람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어서 제대 후에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역량 기르는 일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전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님께서는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검찰 개혁을 하실 수 있는지, 또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검찰 개혁이 왜 중요한지들 다 아시죠? 예, 그 대한민국을 깨끗하고 정의롭게 만들려면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검찰 개혁입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개혁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 개혁에 관한 한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로서는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제대로 하려면은 우선 자신부터 아무런 약점이 없어야 합니다. 약점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또 그 개혁을 해낼 수 있는 확실한 소신, 용기, 배짱, 기득권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배짱과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그 점에 관해서는 천정배가 최적임자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검찰 개혁은 정당하게 그 정권이 이제 12월 대선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인수위 시절부터 가장 먼저 착수해서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은 뭐 그럴 것도 없이 뭐 당선된 순간부터 대통령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합니다. 방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대한민국 검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뭐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죠. 수사지휘권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그 법무부의 그 똑똑한 검사들한테 보고받은 바로는 미국은 각각 독립된 수사기관이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힘센 기관일수록 서로 이렇게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검찰권의 분산이 필요하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수처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만드는 거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도 독립해 줘야 되고, 저는 특별히 한국형 FBI, 미국의 그 연방수사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만들어서 차차 그 수사는 그걸 중심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 과제는 검찰이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게 중립성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찰 인사권을 독립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엊그제 우리 당이 그 개헌안을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내용 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검찰총장을 어떻게 뽑자고 했습니까? 예? 아닙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을 국회에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으로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뭐 한 정파에 이 종속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안이 우리 당의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 직선하자는 그런 그 국민들의 요구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검찰 인사를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손학규 전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 국민의당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용 이렇게 써주셨네요. 또한 함께 해주신 이찬열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질문입니다. 혹시 앞으로 손학규 전 대표님과 뜻을 함께 하실 분들이 국민의당 가족으로 더 오실 분들이 계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80일간 우리나라 정치의 변화가 아주 전광석화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2월, 3월 빅뱅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정치적인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게 정치의 새판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국민의당에 합류하고 통합을 한 것이 그 새판짜기의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고 국민주권개혁회의의 많은 회원들이 같이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국회에 있는 분들인데 또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이분들 바로 나와라, 이거는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이찬열 의원은 저와 함께 바로 탈당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탈당을 요구하고 국민의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이 개혁 세력을 모아서 지금 민주당의 패권적인 주제하고 같이 겨루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개혁 세력으로 많은 정치 세력이 모일 것이고 민주당의 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정치의 새 판이 짜여질 것이다. 그때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 진짜 정권교체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의 대선주달께 정경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발표 내용은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발표 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쪽에서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총선에서 27%라는 높은 지지율로 국민의당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총선에서 보여준 녹색 태풍의 기적을 대선까지 이어갈 열기로 가득합니다. 국민의당 힘으로 반드시 정권교체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힘으로 대한민국 구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힘으로 미래혁명 선도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는 전대미문의 국가 범죄입니다. 특검에 의해 그 범죄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반성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블랙리스트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다. 21세기 이 나라 한복판에서 정경유착 범죄가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 이게 나라냐라는 목소리가 광장에 가득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사랑하는 경기도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의 의미는 과거 청산과 미래 혁명입니다. 과거 청산과 미래 혁명 모두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저 안철수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권 교체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국민의당 후보가 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이번 대선은 저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겁니다. 누가 더 좋은 정권 교체입니까? 누가 나라 살리는 정권 교체입니까? 누가 과거 청산과 미래 혁명을 모두 동시에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계파주의, 패권주의 청산할 수 있습니까? 자, 4차 산업혁명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이 미래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혁명적 변화입니다. 참모들 보고서 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문가와 치밀하게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돌파구 찾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 키울 교육혁명 주장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혁명이 우리 이 나라를 구할 겁니다. 교육 하나만큼은 제가 책임지고 바꿔 나가겠습니다. 교육혁명과 함께 과학기술혁명도 제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나아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구조 바꿔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잘 살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일자리 혁명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은 중산층 만드는 강력한 사다리 만들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제가 앞장서서 만들겠습니다. 저는 대선에서 승리할 자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를 겪은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 유능한 사람, 책임져 온 사람, 그리고 미래를 이끌고 갈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이 5가지 조건에 부합한다고 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룩할 힘의 원천, 바로 여기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경기도당 10만 전사가 100만 전사가 될 때까지 저 안철수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년 총선 기적, 올해 대선 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철수 전 대표님이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째 순서입니다. 천정배 전 대표님을 모시고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경기도당의 동지 여러분, 우리 박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경기도당에 10만 전사가 양성되고 그 전사들이 우리와 함께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국가에 정의가 없으면 강도 때와 무엇이 다르랴? 천정배 말이 아닙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입니다. 정치에는 정의의 정치와 강도 때의 정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넉 달째 광장에서, 거리에서 이 강도 때 정치를 이번에 꼭 청산하자 하고 염원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강도때 정치를 청산하고 정의의 정치를 바로 서야 한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강도때 정치를 청산하고 정의의 정치를 시작하려면 지도자가 남달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기득권과 패권과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강력한 기득권과 맞짱뜨겠다는 확실한 소신과 용기와 배짱을 가진 지도자여야 합니다. 김구 선생의 스승이 어린 김구에게 말씀하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노력하면 나무에 올라가기는 쉽다. 그러나 장부라면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버린다. 저는 이 나라의 강도때 정치를 마감하고 정의의 시대를 시작하려면 자기 자신의 기득권까지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천정배가 감히 그런 기득권을 버려왔고 앞으로도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울 그런 지도자갑니다.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검사나 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명받기 직전에 전두환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광주 학살을 자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로부터 임명장을 받을 수 없어서 검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고 변호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죠? 김현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유복한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로 출발했습니다. 아마 거기 있었으면 제가 아마 상당히 돈 많은 변호사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도 저는 버렸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후에 저는 부족하지만 비교적 깨끗하고 소신을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부 장관들하고 육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제게 주어진 권한을 조금도 남용한 바도 없고 우리 국민들을 어떤 경우라도 가장 공정하게 대해왔습니다. 저는 짧지 않은 정치 인생에서 언제나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데 맨 앞장에 서서 저 자신을 버리고 길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천신정이란 말 아시죠? 예. 사실은 천신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 이름을 어찌 보면은 먼저 얻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정풍 쇄신 운동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에서 대통령 경선에 출마했을 때 참으로 초라한 후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노무현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천정배만이 노무현과 함께하고 정권을 재창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 저는 광주의 보궐선거에서 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으로 당시에 광주의 야당 새정치연합과 맞섰습니다. 저를 아끼는 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정치 신인도 아닌데 무슨 그런 무모하고 바보 같은 도전을 하느냐. 광주, 제가 사실 지리도 몰랐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 막강한 광주의 당과 맞서 싸우는데 사실은 거기서 낙선하면 저 정치 생명은 비참하게 끝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만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킬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당선됐습니다. 오늘의 우리 국민의당이 있는 것은 저 천정배가 재작년 보궐선거에서 맨 앞장서서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끝도 갓도 없이 갈 것 같아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치를 오래 했습니다. 제가 다방면의 경력과 경륜을 쌓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국가 비전이나 정책도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집권하면 39석의 사실은 작은 여당입니다.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개혁 연정의 비전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호남의 적자로서 민주주의의 중심인 호남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개혁 대통령의 적임자가 저 천정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원샷 원킬이란 말 아십니까? 한번 나온 찬스를 기민하게 반드시 살릴 수 있는 원샷 원킬의 축구선수 대통령 후보 저 천정배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우리 국민의당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정의의 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학규 전 대표님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경기도당 행사를 보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해서 집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열기도 그러하고 박지원 위원장의 준비도 그러하고 또 제가 아까 놀란 것은 이 입구에서 손학규 지지자, 안철수 지지자, 또 천정배 지지자가 서로 상대방 후보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연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자, 우리 국민의당이 이렇게 하나가 되니까 된다, 되는 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경기도지사 때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군포시의 김윤주 시장님, 제가 도지사 할 때 그때 시장님 하셨는데 여기 와서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하셨던 분들, 도의원으로 계셨던 분들,
시군의원으로 계셨던 분들, 당직자로 계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 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마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경기도지사를 원도, 한도 없이 했다. 정말 그랬습니다. 파주에 가면은 파주를 보면 손학규가 보인다 그럽니다. 판교에 가면은 판교를 보면 손학규가 보인다 그럽니다. 파주에 LCD 단지를 만들어서 17만 인구가 지금 42만이 됐어요. 판교의 테크노밸리는 허허벌판 20만 평에 지금 7만 5천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연 매출이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수원의 광교 신도시 제가 기획을 했었죠. 평택 항만이 우리나라 3대 항만이 되고 있다고 그랬죠.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평택의 포승공단, 어연한산공단, 현곡공단, 첨단산업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4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만든 일자리가 74만 개,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100만 개, 4분의 3을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만든 일자리가 13만 개였습니다. 경기도에서 경제 성장률이 7.5%였는데 서울시는 2.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 좀 그냥 계세요. 그때 기업하는 분들, 여기 안산에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안산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안산 그러면은 시화공단에 냄새 나는 거, 또 이 공해 때문에도 많이 왔고, 시화공단에 공단 내에 타가소, 그러니까 유아원을 만들어 줬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그럽니다. 여하튼 그러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업인, 노동자, 노동조합, 또 교육자, 학부모, 문화인, 체육인 할 것 없이 경기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경기도가 있어서 우리가 편안하다. 도의 도움을 받는다. 도가 있어서 일할 맛이 난다. 이런 말들이 자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손학규 이 자리에서 내가 경기도지사 할 때 뭘 잘했다 이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업인들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장사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들 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가 풍부한 나라, 학생들에게 학교가 지옥이 아니라 학교가 즐거운 나라, 노인 어르신들에게는 노년 생활이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이, 위협이 없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좀 아까 세월호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없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나라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시민의 함성, 이게 나라냐? 나라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 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재벌의 특권과 횡포를 없애고 중소기업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치검찰의 특권을 없애고 국민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지방 분권의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보고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모두 행복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저 손학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곳 시화에는 시화호 제방을 쌓고 1200만 평의 지금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농지가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의 LCD 단지와 같은 첨단 산업기지를 이곳 1200만 평 시화호 갯벌에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저 손학규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민의당과 함께 진짜 정권 교체를 이룩합시다. 박근혜 패권이 문재인 패권으로 이제 교체되는 패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 주권의 시대, 개혁의 시대, 제대로 된 진짜 정권 교체를 국민의당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누가 문재인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정권 교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일자리 전국을 만들겠습니까? 저 손학규와 함께 국민의당과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경기도에서부터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손학규 전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분들과 함께 대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세 분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경기도가 대통령을 만든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경기도당 박주원 우리 위원장께서 경기도가 하면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든다라고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경기도당이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당이 대통령을 만듭니다. 경기도당이 대통령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경기도당이 이번 대선 승리를 위해 10만 전사 출성식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분의 대선 주자에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대선 주자와의 만남 즐거우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